믿기 어려운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7살 소녀가 물에 빠진 인형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늘 날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인형이었죠. 그때 수달 한 마리가 나타나 인형을 물가로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환경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도심에서 수달.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BBC, CNN이 직접 확인한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68세 미국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김이 진실을 확인하러 나섰죠. 30년째 LA 리버 복원에 실패한 그에게 이건 조롱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과연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야생수달이 정말 아이를 도와준 걸까요? 50년 만에 조국을 찾은 할아버지가 목격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짜죠? 12살 손녀 에밀리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청계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서울 도심, 한 소녀가 물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분홍색 토끼 인형. 그때 수달 한 마리가 나타나 인형을 코로 밀기 시작했어요. 소녀 쪽으로 천천히. 엄마가 하늘 날아가기 전 사준 거래요. 수달이 도와준 거예요. 영상 속 소녀가 인형을 받아들고 우는 모습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작이야. CG거나 훈련된 수달일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환경운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40년 경력으로 봐도 저 장면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에밀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LA 리버 고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아직 진행 중이란다. 30년째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20년 만에 수달까지 돌아왔대요. 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맞아요. 1995년부터 시작한 LA 리버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콘크리트 수로예요. 예산 싸움, 정치 논쟁만 이어졌죠. 에밀리, 규모가 다르단다. 청계천 5.8km, LA 리버 82km. 그럼 280년 걸려요? 저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에밀리는 태블릿을 가져가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할아버지들은 손주들한테 수달 보여주는데.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저는 50년 전 한국을 떠났습니다. 1975년 18살 때였죠. 그때 한국은 가난했어요. 판자촌, 더러운 개천. 그런데 그 나라가 환경보건에서 미국을 앞서간다고요? 거짓말이야.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즈. 624종의 생물, 수질 LA보다 우수. 읽을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거짓을 폭로하겠어. 다음 날 인천행표를 끊었습니다. 50년 만에 귀향. 하지만 향수 때문이 아니었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공항에서 물었어요. 만약 진짜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3시간 비행 동안 자료를 찾아봤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역시 조작이야. 하지만 작은 불안도 생겼어요. 만약 진짜라면 제가 30년간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죠? 새벽 5시 인천공항 도착.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씻지도 않고 바로 나갔어요. 조작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수달 보러 가세요? 요즘 외국 사람들 많이 와요. 기사님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청계천 광장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경쾌한 소리. 새벽빛 속에서 청계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너무 맑았어요. 계단을 내려서자 청계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돌멩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LA 리버보다 깨끗한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30년간 본 LA 리버는 항상 탁했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적은 없었어요.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어요. 냄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화한 구간이겠지. 저는 물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500m, 1km. 물은 계속 맑았어요. 이 정도 구간을 전부 다리 밑 그늘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똑같았어요. 물은 투명했고 물고기들이 돌틈을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 위로 파문이 일었어요. 움직임이 빠르고 날렵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는 재빨리 다리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 위로 작은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수달이었습니다. 어미 수달이 유유히 헤엄쳤어요. 그리고 잠시 후 2마리의 새끼가 따라 나타났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수달은 제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어미는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물고기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40년 경력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야생 수달이 맞았어요. 훈련되거나 길들여진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15분간 관찰했습니다. 수달 가족은 평화롭게 사냥하고 헤엄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호텔로 돌아와 사진을 확인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수달의 실루엣, 새끼들과 함께 있는 장면. 노트북을 열어 LA 리버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30년 전, 10년 전, 최근. 여전히 콘크리트 수로였어요. 물은 탁했고 생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찍은 청계천 사진. LA보다 깨끗해.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30년간 뭘 한 거지?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그 소녀도요. 수달이 인형을 밀어준 장면. 혹시 그것도 진짜였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방금 본 수달 가족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어.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호텔 방에서 밤새 청계천 자료를 파헤쳤어요. 수질 보고서, 생물종 조사, 복원 과정 문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BOD 수치 1.5ppm, LA 리버는 4.2ppm이었어요. 용존산소량 9.8mgl, LA는 6.1mgl. 모든 지표에서 청계천이 앞섰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624종의 생물 목록도 있었습니다. 어류 30종, 조류 48종, 곤충 327종. 하나하나 학명까지 기재되어 있었어요. LA 리버는 200종도 안 됐습니다. 50년 복원 작업의 결과가요. 오전 9시 서울시 환경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면담을 요청했어요. 네, 오후 2시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뭔가 숨길 게 있다면 이렇게 쉽게 만나주지 않겠죠. 점심도 못 먹었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화가 아니었어요. 불안이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럼 나는? 오후 2시 서울시청 환경국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과장이 저를 맞았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씨죠?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청계천 복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 과장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툼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수달이 정말 야생인가요? 망사한 거 아닙니까?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한강에서 올라온 개체가 맞았습니다. 스스로 이곳을 선택한 거죠. 서류를 보여줬어요. 야생동물 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날인과 서명이 가득했어요. 수질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처음 5년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10년째부터 물고기가 나타났고
15년째 새들이 왔습니다. 수달은 작년에 처음 발견됐죠.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약 9억 달러입니다. LA 리버는 30년간 14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것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LA 리버도 복원 중이시죠? 네. 30년째입니다. 오래 걸리네요.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치 문제, 예산 문제, 환경단체와 개발업자 간 갈등. 저희도 똑같았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가 있어도 설득했고 예산이 부족해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30년 후 손주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손주들.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료 더 보시겠어요? 김 과장이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2003년 청계천. 고가도로 아래 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08년 청계천.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2013년 청계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청계천. 시민들이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2024년 청계천. 수달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록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회의만 했는데.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단 한 건도 강제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5.8km 구간에 5,247명이 있었습니다. 모두와 대화했어요. 김 과장이 저를 지하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보관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기다 있습니다. 한 박스를 열었습니다. 수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무작위로 하나를 뽑았습니다. 김순자 씨, 포목점 43년. 15번 면담 후 동의. 임대료 지원 및 단골 연결.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철수 씨, 철물점. 고령 문제. 아들 취업 알선으로 해결. 이승현 씨, 어머니 병원비. 병원 근처 배정. 보증금 500만 원 추가 지원. 하나하나 다 달랐어요. 똑같은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걸 전부요? 네. 3년에 걸쳐서요. LA에서 우리는 공청회 몇 번 열고 법정 싸움만 했어요.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200개쯤 확인했을까요? 모두 진짜였어요. 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박 할아버지가 우셨다. 나도 눈물이 났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 기록이었어요. 조작이라면 이런 감정까지 적지 않겠죠. 5,247명과 7번씩이면 37,000번의 만남이네요. 맞습니다. 매일 30명씩 만났어요. 저는 LA를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우리는 회의실에서 토론만 했어요. 정작 그곳 사람들과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였구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인 게 차이였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토목공사가 아니었어요. 5,247개의 마음을 잇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LA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수달이 인형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어요. 더 오래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물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토끼 인형이 물에 빠졌어요. 분홍색 인형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꽤 깊은 곳이라 손이 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막대기로 건지려 했지만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건데. 엄마가 하늘 날아가기 전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 위로 작은 머리가 나타났어요. 수달이었습니다. 어미 수달이 떠다니는 인형을 발견하더니 코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아이 쪽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수달은 계속 인형을 밀었습니다. 때로는 입으로 물고 때로는 코로 밀면서 천천히 물가 쪽으로 이동시켰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 순간은 렌즈에 담기보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인형이 물가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막대기로 건져 올렸어요. 고마워요, 수달아. 아이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수달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젖은 인형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수달이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40년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LA 리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수달과 사람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간. 야생동물이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이게 진짜 공존이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왜 못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복원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공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사는 공간을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리고 함께 살겠다는 의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밀리, 할아버지가 틀렸어. 한국은 진짜였어.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사진 보내줘요. 저는 방금 찍은 수달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면 다시 시작하마. 내가 수달 볼 수 있게 할게. 약속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나도 처음엔 반대했소. 청계천 벤치에 앉은 80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청계천을 또 찾았어요.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궁금했거든요. 막종수라고 하오. 여기서 50년 살았소. 데이비드 김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복원 계획이 나왔을 때 반대 시위에 앞장섰다고요. 가게를 옮겨야 했으니까요. 15번 만났소. 시청 사람들이. 매번 내 얘기를 들어줬소. 15번이나요? 마지막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소. 손주 생각하니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 박 할아버지에게는 7살 손녀가 있었어요. 작년에 손녀가 수달 봤소. 할아버지가 지켜준 거지? 라고 물어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LA 리버를 고치지 못했다고, 손녀에게 부끄러웠다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배우게 됐다고요. 박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거짓이 아니오. 다만 20년 기다렸을 뿐이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어요? 손주들 때문이오. 내가 더러운 물 물려줄 순 없잖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30년간 뭘 했죠? 회의하고 논쟁하고 정치인 탓만 했어요. 정작 에밀리를 위해 뭘 남겼나요? 미국도 할 수 있소. 늦지 않았소. 박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청계천 돌이요. 손녀에게 주시오. 이걸요? 희망의 증거요. 불가능해 보여도 시간을 들이면 된다고 전해주시오. 저는 돌멩이를 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따뜻했어요. 두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렀고 아이들이 웃었고 어딘가에서 수달이 숨쉬고 있었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청계천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내일 미국 돌아갑니다. 그럼 시작하시오. 당신 손녀를 위해.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는 원래 있었소. 다만 방향을 못 찾았을 뿐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손 안에 돌멩이를 꼭 쥐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줄 선물이 생겼어요.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인내, 5247번의 대화, 그리고 한 할아버지의 약속이 담긴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에밀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수달 봤어요? 봤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도 시작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할아버지, 완전히 틀렸어. 귀국 전날 밤, 저는 에밀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진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새벽 청계천의 수달, 인형을 밀어주는 모습, 맑은 물. 와, 정말 예쁘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얼마나요? 20년? 아니면 30년?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돼.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해요. 제가 어른 되기 전에 LA 리버에 수달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약속한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해볼게. 통화를 끊고 저는 박할아버지가 준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작지만 무거웠어요. 20년의 무게였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고맙다. 가르쳐줘서. 수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청계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요. 그때 멀리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수달이었어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수달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가난했던 나라가 환경에서 미국을 앞섰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청계천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안의 돌멩이. 에밀리에게 전할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13시간 비행 내내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LA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설득할지. 30년 실패의 경험도 이제는 자산이었습니다. 뭐가 안 되는지 아니까 다르게 할 수 있었어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에밀리가 달려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청계천 돌이야. 한국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래. 저한테요? 희망의 증거래. 불가능해 보여도 시간을 들이면 된다고. 에밀리가 돌멩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시작해요? 저는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야. 한국은 2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50년 걸려도 시작합니다. 6개월 후 LA 시의회에서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또 실패할 텐데. 한 의원이 비웃었어요. 저는 청계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5247명과 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회의실에만 있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청계천 돌멩이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우리도 손주들에게 희망을 물려줘야 합니다. 표결 결과 찬성 9표. 통과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에밀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됐어요? 됐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LA 리버로 갔습니다. 여전히 콘크리트 수로였어요. 할아버지, 여기도 청계천처럼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 내가 어른 될 때쯤.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에밀리가 돌멩이를 꼭 쥐었습니다. 2주 후, 에밀리는 친구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청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 1면에 실렸어요. 12세 소녀가 시작한 희망. 한 달 만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LA 리버는 아직 콘크리트예요. 수달도 없고 물도 탁합니다. 하지만 매주 300명이 모여요. 시의회는 주민 간담회를 시작했고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수달은 언제쯤 올까요? 10년? 20년?
괜찮아요. 제가 제 아이한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에밀리를 안았습니다. LA 리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청계천이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고. 이제 내가 지킬 차례야. 할아버지는 끝까지 함께하마. 에밀리가 돌멩이를 햇빛에 비췄습니다. 작은 돌이 반짝였어요. 희망처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